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의 구체적인 배분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55년 5월 31일 체결된 최초의 PL480 원조 협정에 관해 보도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사는 잉여농산물의 거래 방식에 관해 미국 내의 민간 공급회사와 한국 내의 실수요자 사이에 사적으로 거래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정문 조항에는 민간 기업 간의 거래로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실수요자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변초는 전매청, 원면은 대한방직협회를 실수요자로 하여 배분한다는 것은 기자가 한국정부 관계자로부터 취재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잉여농산물은 대개 뚜렷한 실수요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FOA ICA 원조이든 PL480이든 실수요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즉, 경쟁 입찰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없지만 또 하나의 대표적인 품목이었던 밀도 한국제분공업협회를 통해 제분기업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원조당국은 특혜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들을 축소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57년부터 ICA 원조의 밀 구매자금 배분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1958년에는 PL480 원조의 밀 구매자금 일부에도 경쟁 입찰이 도입되었습니다. 1959년 들어서는 원면과 밀 모두 ICA 원조이든 PL480 원조이든 실수요자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PL480 밀 원조의 경우 실수요자제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1959년 8월에 실시한 일부 자금의 입찰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나머지 자금 배분에서 실수요자제를 유지하려던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기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단위의 배분 상황을 B프로젝트 원조의 배분에 관해 검토할 때 활용했던 자료들을 다시 활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1957년에 작성한 부구매 승인 주간 보고서에서 잉여농산물 원조의 배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ICA 원조 중 잉여농산물 해당 PA가 1957년 회계년도 8개, 1958 회계년도 1개 발견됩니다. 이 중 7개는 일반 민수구매, 2개는 실수요자 구매 방식이었습니다. 금액면에서 89%를 차지한 것은 밀의 3개 PA였고 나머지는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 밀 구매자금 배분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구매자금의 1957 회계년도 PA 2개는 일반 민수구매 방식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주간보고서에 남아있는 기록은 1957년 2월부터 6월까지 합계 843만 달러의 부구매 승인 24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 11건 751만 달러가 한국제분공업협회가 받은 부구매 승인이었습니다. 화면의 위쪽에 있는 것이 그중 한 건입니다. 일반 민수구매라는 방식을 취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국제분공업협회 소속 제분기업들에게 배분되었던 것입니다. 1958 회계년도 PA 1개는 실수요자 구매 방식으로 배분되었는데 주간보고서에는 한국제분공업협회가 1957년 10월에 받은 74만 달러의 부구매 승인이 한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PA 금액은 450만 달러인데 실수요자 구매였던 만큼 나머지 자금도 한국제분공업협회가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간보고서에는 1957년 1월 30일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제공된 PL480 원조밀 210만 달러의 배분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쪽은 1957년 9월의 부구매 승인 기록인데 보시는 것처럼 PA 번호란에 ICA B 프로젝트 원조와는 다른 형식으로 적혀 있어서 이것이 PL480 원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구매 승인 4건은 모두 수입자가 한국제분공업협회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수요자 구매 방식이 폐지된 1959년의 배분 실태를 ICA 자금 배분에 관한 일간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ICA 원면 자금의 경우 1960 회계년도 1150만 달러에
1959년 11월과 12월 입찰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였지만 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영자신문의 광고란에 실린 ICA 원면자금 입찰 공고문인데 상공부가 인정한 면방직업자와 대한방직협회만이 입찰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0일 600만 달러 입찰에는 14개 기업이 490만 5천 달러를 응찰하여 모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9만 5천 달러에 대한 입찰이 27일에 실시되었고 8개 기업이 딱 맞게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12월 11일에 550만 달러 입찰에는 14개 기업이 정확히 550만 달러를 응찰하여 모두 낙찰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쟁 입찰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찰 환율을 보더라도 그러했습니다. 1달러당 500환의 공정 환율에 추가하여 외환세 입찰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3번의 입찰 모두 최저 외환세인 150환에 낙찰되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가장 낮은 150환을 써냈던 것입니다. ICA 밀 구매자금의 경우는 1958년 12월과 1959년 1월에 83만 달러가 배분되었는데 계획된 100만 달러에 미달한 것이었습니다. 중복을 포함해 모두 7개 기업이 최저 외환세 150환의 응찰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기업 중에는 제분기업 외에 효성물산 등 무역회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입찰 공고를 보더라도 밀 구매자금의 경우 원면과는 달리 상공부가 인정한 제분업자와 한국제분공업협회 외에 상공부에 등록한 무역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PL480 원면자금의 경우 1959년 6월 30일에 맺은 협정에서 750만 달러의 제공이 약속되었는데 일간 보고서에는 8월과 10월 두 차례의 입찰 기록이 있습니다. 8월 19일에는 배정액 482만 달러 중 481만 달러만 입찰이 되었고 10월 19일에는 303만 9천 달러가 정확히 입찰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중 8월 19일의 입찰 기록입니다. 두 번의 입찰에는 각각 14개 기업이 입찰해 모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중 8월 입찰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개 기업이 160환의 외환세로 입찰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최저 외환세인 150환에 입찰하였습니다. 경쟁 입찰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60환을 적은 기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PL480 밀 구매자금의 경우 1959년 6월 30일에 맺은 협정에서 2030만 달러의 제공이 약속되었는데 1959년 말까지 입찰에 붙여진 금액은 778만 달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20만 달러, 9월 358만 달러, 12월 300만 달러의 공매가 진행되었는데 이 중 8월 120달러만 경쟁률이 1이 넘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달되었습니다. 358만 달러는 5번 만에 모두 배분되었고 300만 달러는 남은 금액 191만 달러에 대한 경매가 1960년에 진행되었습니다. 8월 120만 달러 입찰의 경우 금액 경쟁률이 1.6이었고 10개 기업의 응찰에 5개 기업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경쟁률이 높아 밀 구매자금 배분에서도 실수요 자재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입찰입니다. 그런데 낙찰 외환세는 높지 않았습니다. 150환에서 170환까지의 외환세를 써낸 5개 기업이 낙찰을 받지 못했지만 낙찰을 받은 5개 기업은 모두 180환에 입찰했습니다. 당시 시장 환율이 1달러당 1,400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이후의 밀 구매자금 입찰은 모두 미달 상황을 보였습니다. 낙찰 외환세도 딱 한 번 180환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최저인 150환이었습니다. 미국 원조 당국이 경쟁을 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 무역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았던 것을 보면 제분업자 간의 담합 때문이었다기보다는 1950년대 말에 제분업 경기가 나빠진 탓이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의 구체적인 배분 실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잉여농산물 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